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9일 오늘 금요일이죠. 예, 오늘 팀들이 좀 바뀌는 날이고 MPB는 오늘 경기가 3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요 경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경기부터 가볼게요.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상대 1승 1무 1패 이렇게 했고 타격감이 뭐 전반적으로 싹 좋진 않죠, 그쵸? 예, 오스틴이 복귀한 이후에 조금 좀 복귀한 이후에도 좀 아쉽긴 아쉬운데 최근에 좀 사실 마키가 좀 안 좋아요. 마키가 안 좋은데 최근 2경기 그래도 2안타 그리고 어제 이제 홈런도 하나 때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들이 좀 살아나야 돼. 특히 이제 마키 슈고가 그죠? 네, 마키가 그래도 2경기 동안 조금 좀 손맛을 좀 봤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신 상대로 홈에서 이제 위닝, 강호 콜드 때문에 이제 불펜 소모도 좀 적었던 편이고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야쿠르트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친구들이 홈에서는 빠따를 잘 쳐요. 예. 홈이 진구 구장이니까. 근데 이제 원정에서 빠따를 어느 정도 칠지 조금 좀 가늠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코보다는 방망이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시다 유타로 올 시즌 데뷔한 신인 선수죠. 예, 신인 선수고 올 시즌 3승 2할에 2.38로 뭐 나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첫 3경기는 잘 던졌고요. 이후 3경기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예, 히로시마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방망이도 잘 치고 홈에서는 승률이 좋은 팀인데 나름 5이닝 1실점이니까 나름 괜찮게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일단은 이닝 기대치가 조금 낮아요. 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이닝 한 5이닝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기록을 좀 뜯어보면 피안타율은 조금 좀 높은 편이고, 삼진 능력은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전형적인 그냥 신인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도 2점대로 버텨주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쏘쏘한 신인 선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카나시 히로토시 올 시즌 딱 한 경기 던졌습니다. 주니치 상대 1.2이닝 2실점 했고요. 2군 갔다가 왔고요. 그리고 2022 시즌에 선발로 7승 9패, ERA 4.30. 작년 시즌에는 이제 불펜이나 롱 릴리버로 나오면서 3패, ERA 4.69. 사실 2년 동안 MPB에서 뭐 4점대를 찍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리고 2군에서의 기록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군에서 3승 5패, ERA 3.33. 뭐 볼산비는 쏘쏘한데 2군에서도 ERA가 3.33이면 좀 아쉽긴 아쉽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33인가 4인가 요 정도 되는 선수인데 이제 조금 좀 커리어가 좀 꺾인다는 좀 느낌이 1군 기록이나 2군 기록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이 선수는 이제 포크볼이 좀 좋기로 유명한 선수고요. 확실히 조금 좀 기대감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홈에 그 상대 전적은 10승 7패로 요코하마가 앞서 있고요. 홈에서는 4승 4패. 좀 선발들은 좀 다소 아쉬워요. 그죠? 아무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이시다 유타로가 그래도 조금 낮겠죠. 그죠? 예, 그래도 좀 나은 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망이 기대치는 그래도 야구가 좀 나은. 그리고 불펜은 저는 솔직히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근소하게 서로 좀 해볼 만한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선발에서의 기대감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이시타 유타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어제도 요코하마가 그래도 좀 점수를 내면서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방망이 쪽에서는 조금 좀 고민되는 대목들이 있는 건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유독 방망이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홈 구장 같은 경우에 요코하마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스가 높이가 굉장히 높죠. 예, 펜스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홈런 때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양 팀은 둘 다 방망이 쪽에서 좀 뭐랄까 홈런이 좀 안 터지면 은근히 좀 답답한 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고, 요코하마는 홈에서 방망이가 좀 다소 아쉽고 야쿠르트도 원정에서 다소 방망이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방망이가 조금 어느 정도 칠지 솔직히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 힘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요코 사이드를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언어버는 사실 뭐 선발들을 보면은 오버를 찍고 싶은 언어버긴 한데 7점이라서 좀 고민이 좀 되고요. 언어버가 좀 어렵죠, 솔직히. 예. 언어버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양 팀이 사실 불펜이 좀 되게 불안한 팀들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불펜들이 뭐 그럭저럭 좀 돌아가요, 양 팀 다. 예, 그럭저럭.
그래서 언더. 일단은 비추지만은 일단은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니치 대 요미우리. 오늘은 오가사와라 대 마타키 테페이가 나오죠. 예. 자, 일단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상대로 1승 1무 1패. 타격감은 주니치 기준으로 괜찮은 편이긴 한데 역시 뭐 타격이 좋은 팀이 아니니까요. 그죠? 오늘 일본 야구가 조금 좀 애매해요, 경기들이. 약간 계산이 안 서는 선발들이 나와서 조금 좀 애매해. 마타키 테페 이 선수 아니 요미우리 히로시마 상대로 1승 1무 1패. 일단 토고의 호투로 한 경기 가져갔고 토고가 적시타 한번 때렸고 타격감은 최근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좀 내려앉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주니치보다는 기대치가 높죠, 그래도. 예. 자, 일단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이 선수가 시즌 초중반까지 굉장히 잘 던졌어요. 1점대 찍으면서 이제 굉장히 잘 던졌던 선수인데 최근에 스탯을 좀 많이 까먹었다. 까먹은 배경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폼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최근 7경기 연속 원정에서만 등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홈이 반테린 돔이니까 홈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원정 대비. 네, 7경기 연속 이제 원정에서 좀 뛰었기 때문에 조금 스탯들을 좀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저는 최근 폼을 봤을 때는 홈에서라고 잘 던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예. 그런 건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는 벌써 5번이나 만났고요. 모두 이제 퀄스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2승 2패, ERA는 2.14. 그리고 홈에서 잘 던진다. 그리고 홈에서 피홈런이 빵이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긴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요미우리 5경기에서 이제 피홈런이 1개. 확실히 요미우리도 홈런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기록으로 좀 접근했을 때 홈에서 잘 던지고 요미우리 상대 좋았고 뭐 다 알겠는데 전 최근 폼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작년하고 재작년 성적을 감안하면 올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좀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자기 자리를.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요미는 마사키 테페이.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이제 2경기 던진 선수고요. 데뷔전은 이제 세이브 원정,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6볼넷. 확실히 이제 데뷔전이니까 볼넷이 좀 많이 나오는 건 좀 이해해 줄 수 있긴 한데 6볼넷이면 좀 아쉽긴 하죠. 이닝당 하나면. 예.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6월 23일 야쿠르트 상대 홈에서 3.1이닝 2실점. 네. 그리고 아직 뭐 2경기 뿐이라서 뭐 1군 기록을 가지고 뭐 얘기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군에서는 2승 3패 ERA 2.73, 9이닝당 삼진은 6.6개, 볼넷은 2.1개, 홈런은 0.6개. 뭐 2군에서의 성적은 이 정도면 뭐 소소하고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일단 1군에서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 좀 하나 있고. 근데 뭐 사실 주니치야 뭐 어떤 투수들든 뭐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빠따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좀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1무 8패, 홈에서는 4승 5패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박빙이죠, 박빙. 역시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버가 이 경기가 4.5를 받았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4.5는 너무 낮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마타키 테페이 주리치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 분명히 있죠. 예, 분명히 있지만은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아직 거의 뭐 신인 선수니까 뭐 그렇게 뭐 기대치를 높게 잡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오가사라 신노스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뭐 상대 전적이나 홈에서는 좀 좋긴 한데 그리고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이건 4.5 기준치에는 오바를 일단은 한번 보고요. 네, 승패 라인이 사실은 좀 어렵고 뭐 거의 동배 경기라서 정력이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주니치가 역을 받긴 역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승패 라인은 솔직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그죠? 예. 마사키 테페 이 선수의 전투력이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좀 명확하지가 좀 않아가지고. 예, 근데 저는 최근 폼을 감안하면은 오가사와라가 조금 점수를 좀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네, 요미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사이드를. 예, 근데 승패 추천을 좀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 크볼을 좀 조합에 섞어야 돼가지고 오늘 라인업을 좀 보고 가려고 편은 조금 이따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조합은 한 조합은 짜놨는데 한 조합 약간 고민하는 경기가 있어서
자, 다음 경기는 한신하고 히로. 한신 같은 경우에는 야쿠원 중에서 1승 2패. 뭐 전체적으로 방망이나가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주 뜨거웠던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 다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운. 타격감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히로. 요즘에 뭐 타격감이 그래도 괜찮죠. 원정에서 빠따를 좀 못 치는 팀인데 요미 원정 가서 그래도 빠따를 괜찮게 쳤기 때문에 요미우리 상대 1승 1무 1패. 자, 오늘은 무라카미 쇼키가 나오죠. 일단 최근에 폼을 좀 회복하고 있는 무라카미 쇼키고요. 이제 부진한 기간에도 이 선수의 이제 특이 뭡니까? 홈에서 엄청나게 잘 던진다. 부진한 기간에도 홈에서는 강점을 좀 보여줬다. 근데 오늘은 고시엔이 아니죠. 예, 오늘은 교세라 돔입니다. 사실은 뭐 교세라 돔이야 많은 팀들이 많이 경기를 하는 구장이고, 예, 그리고 뭐 한신한테도 거의 뭐 유사 홈구장이기 때문에 익숙할 만한 구장이긴 한데요. 이 선수가 올 시즌 교세라돔 두 경기에서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요코하마전에서 3이닝 5실점 1자책 7피안타. 그리고 오릭스전에서 8이닝 4실점 11피안타. 오릭스한테 이 정도 맞았다는 거는 역시 그러니까 오늘 홈이지만은 무라카미한테는 원정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직전 경기가 본인이 좀 좋지 않은 원정 경기였는데 요코하마전 7.1이닝 2실점으로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폼은 조금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히로시마 상대 전적은 뭐 소소한 편인데 이것도 홈 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예, 근데 오늘은 홈이지만 홈이 아닌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원정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정은 한 4점대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예, 4점 초반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무라카미 쇼키 뭐 작년에 신인왕도 했고 잘 던진 선수고 올해도 뭐 나름 좋은 스탯을 찍고 있는 선수가 맞지만 고시엔에서 던지지 않는 무라카미 쇼키는 그냥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히로시마가 최근 원정에서도 좋은 방망이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히로 선발은 모리쇼에입니다. 모리쇼에. 이 선수가 이제 20일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고요. 계약금 규모를 봐도 꽤나 좀 기대를 받는 그런 선수예요. 지명 라운드도 그렇고. 일단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작년 시즌은 12경기 등판에서 4승 2패 51이닝 던졌고요. ERA는 4.53으로 좋지 않았고. 역대 한신은 2022 시즌에 한번 만나서 2이닝 무실점한 적이 있고. 근데 이 선수 좀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제가 2군경 기록들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2군에서 일단 16경기 등판을 했고요. 3승 6패 ERA 2.63 뭐 소소하고 뭐 구인당 삼진 8.7개, 볼넷 1.7개, 홈런 0.6개. 일단은 세부적인 스탯들도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근데 무엇보다 긍정적인 거는 이 선수가 약간 제구에 좀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 최근 3년 동안 볼넷을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 확실히 조금은 좀 기대치를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리쇼에이긴 하거든요. 음. 예, 오늘은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크볼을 엮어서 가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 5시 언저리면은 라인업이 뜨니까 예, 그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일단 상대 전적은 7승 1무 8패, 홈에서는 2승 6패로, 예, 한신이 조금 좀, 홈에서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고시안이 아니라, 교세라돔이라는 거, 예, 그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형들,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 1.36을 받았어요. 1.36.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게 1.36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무라카미 쇼키가 이게 고시엔이라고 하면 이 정도 배당이 저는 납득이 돼요. 고시엔에서 무라카미 쇼키는 진짜 언터처블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교세라돔이잖아, 그지? 그리고 모리쇼에 이 선수 2군에서 분명히 좀 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히로가 요즘 방망이도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좀 일단 패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리쇼에 이 선수가 2군에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를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죠? 한신이 타격감이 약간 다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 있고 해서 이 경기를 승패 라인을 좀 저는 패스를 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히로 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배당 정도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 이거. 고배당 정도에서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라카미 쇼키가 고시엔이 아닌 구장에서 던졌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걸린다. 빠따는 한신이 조금 근소 우위죠, 그죠? 솔직히 빠따는 한신이 좀 근소 우위고, 근데 히로도 요즘 타격감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코저노도 중심에서 굉장히 잘 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히로가 이제 원정에서 좀 빠따가 아쉽긴 한데 직전 요미 원정에서도 빠따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빠따는 한신의 근소위 선발도 한신이 좀 근소위이긴 한데 저는 원정 무라카미는
잘 못 믿겠다, 솔직히. 그래서 패스 또는 고배당 쪽에서 한번 팀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어버가 조금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네. 자, 다음은 크보 한번 가볼게요. 크보. LG 대 NC, 임창규 대 에릭 요키시. 자,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두산 상대로 이제 한 경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대답 좀 해줘. 채팅창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들 있으니까 대답 좀 해줘. 대충. 나 일단 멘트를 해야 되니까 멘트만 얼른 빨리 끝낼게요. 일단 두산 상대로 한 경기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를 좀 뜨문뜨문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타격감 유지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마이를 그래도 좀 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불펜이 거의 붕괴 수준에 가 있다는 거. 일단은 하트도 지금 1군에서 말소가 됐고요. 김재열 선수도 지금 말소가 됐고 1군에 있는 자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펜이 거의 붕괴 수준에 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체크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주전들이 좀 빠졌지만 타격감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은 임창규 대 에릭 요키시죠. 일단은 요키시가 형들 어제는 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의 뭐 이제 공식전 등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폼인지 모를 거고 솔직히 좋은 예상을 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를 안 던지긴 했죠. 안 던지긴 했는데 몸이나 이런 거는 다 했을 거야. 몸 풀고. 근데 경기 시작할 때쯤에 이게 취소가 난 거라서 근데 사실 이런 타이밍이면은 원래 로테를 밀어주거든요. 예. 경기 전에 어느 정도 웜업도 하고 캐치볼도 하고 하프 피싱도 했을 거예요. 그 정도 타이밍에 취소가 됐으면. 그러면 보통은 로테를 밀어줘. 근데 지금 NC가 로테를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보통은 밀어주거든요. 이러면. NC가 지금 하트도 선발에서 빠져 있고 지금 선발 로테를 도는 선수들을 보면은 목지훈, 신민혁, 이재학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로테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요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공식적으로 지금 거의 1년 동안 경기를 뛴 적이 없고 그리고 어제도 이런 경우에는 거의 로테를 밀어줘야 되는데 오늘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로테를 보면은 왜 밀어주질 못했는지 알겠죠, 형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야 NC가 지금. 하트도 지금 1군에서 내려가 있죠. 선발이 목지훈, 신민혁, 이재학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경기 직전에 취소가 났기 때문에. 자, 반대는 임창규입니다. 일단은 뭐 최근 3경기 좀 살살 맞기 시작하는 우리의 창규고요. 이제 3실점, 5실점, 2실점, 뭐 피안타도 꾸준하게 허용하고 있고 3경기 모두 홈에서 던졌는데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 삼성전에는 볼넷을 5개나 내주기도 했고 확실히 최근에 임창규는 좀 많이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오늘은 결국에는 뭐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요키시가 뭐 갑자기 짜잔 뭐 엄청나게 긁히는 걸 기대하기에는 오늘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1년 동안의 공백도 그렇고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요키시가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면 또 문제거든요. 그죠? 뭐 불펜의 불안감이야 LG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LG가 조금 경기를 뜨문뜨문해가지고 불펜들의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주중에 이제 두산하고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불펜의 폼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LG 사이드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저는 불펜이 양 팀 다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LG가 조금 나은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꾸준히 말씀은 드리죠. 그죠? 결국에는 불펜이 누가 먼저 터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쨌든 오늘은 조금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요키시의 폼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LG 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고요. 오바도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기준점이 몇 점이더라? 기준점이 9.5를 받으니까 오바를 좀 보기가 좀 무섭긴 무서운데 너무 낮게 줬어. 너무 낮게 주니까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바를 한번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낮게 주면 또 무섭잖아, 그지? 낮게 주면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키시가 좀 그래도 빅네임이니까 이걸 보고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가끔 이제 오즈들이 짜는 걸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오즈들이 일일이 다 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거는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서 나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조금 조금 조정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돌려버리는 느낌도 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의외로 낮게 나오는 경기 조금 좀 선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뭐 가볼 만한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스지 두산 이 경기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 경기도 조금 고민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스지 같은 경우에는 위닝 시리즈는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타격감도 괜찮고요. 두산도 LG 상대로 뭐 위닝 가져왔고 타격감 좋고 불펜 불안감은 조금 올라가 있고 자 오늘 송영진 이 선수 뭐 나름 1인분 해주는 올해 선발들이 몇 명 있죠. 황덕화라든지 뭐 송영진이라든지 뭐 또 김시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좀 너무 세게 털렸거든요. 삼성 원정 가가지고 이닝 7실점으로 좀 크게 털렸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죠?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한번 크게 털리니까 이제 좀 배터리가 나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NC 옆에 조금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창규를 완전히 털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NC가 불펜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뭐 타격전이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지. 자 일단 소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문학이 홈인데도 홈에서 나름 잘 던집니다. 홈에서 2승 2패 ERA 3.03으로 홈에서 나름 잘 던져왔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상대로 홈에서 승투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고 한 번은 좀 탈탈 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반대로 최원준 이 선수는 최근에 조금 그래도 폼이 좀 회복이 됐어요. 최근에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최원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는데 역시 리스크는 뭡니까? 피홈런이죠.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한 방씩 허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피홈런 리스크는 가져가고 있다. 일단은 올 시즌 스스지 상대로 한 경기는 털렸고 3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좀 의외죠. 이 선수가 피홈런이 문제고 SSG는 홈런 쪽에 장점이 있는 팀인데 스스지 상대 3경기를 잘 던졌다니까 좀 의외긴 의외죠. 문학원 좀 2경기에서 4피홈런으로 확실히 좀 리스크는 있기는 있는데 스스지전에 의외로 좀 괜찮게 좀 던지긴 했다. 자, 홈에 이게 상대 전적을 보시면요. 8승 4패. 홈에서는 6승 무패예요. SSG가. 그래서 좀 고민이 돼. 이 경기도. 많이 고민이 되죠. 홈에서 진 적이 없어. 두산 상대로.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일단 송영진 홈에 잘 던지긴 하는데 직전 경기를 너무 크게 털려버리니까 이제 좀 얘가 안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한번 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걱정되고 최현준 스시 상대로 잘 던지긴 했지만 문학 원정 2경기에서 피홈런을 4방을 맞았거든요. 확실히 최현준의 단점은 분명히 피홈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 전적은 6승 무패야 홈에서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양 팀을 볼 만한 여지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SSG가 역배라고 하면은 그래도 역배를 한번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송영진을 사실 좀 믿기가 힘들고 송영진이 내려가면 나오는 또 불펜들이 좀 끔찍하잖아요. SSG가 그런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지만 최현준이 이 문학에서는 피홈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영진이가 어쨌든 홈에서는 3.03 3점 초반으로 홈에서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이게 SSG가 정배라고 하면 전 반대를 봤을 것 같은데 SSG가 역이니까 이건 역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불펜의 티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불펜 스쿼드가 좋은 팀이지만 불펜들이 좀 지쳐 있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치. 근데 문학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털렸는데 올해 원정 2경기에서 피홈런을 4개 맞았다는 건 분명 리스크긴 하거든요. 타격감은 뭐 둘 다 좋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경기도 좀 치고받는 경기가 좀 예상이 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영진이를 믿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홈에서 역배라고 하면은 그래도 스스지를 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T 롯데 이 경기도 어려워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렵냐 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자, 이 경기는 왜 어렵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롯데 상대 굉장히 강했어요. 롯데가 자완 상대 좀 잘 못 치잖아요. 그리고 벤자민은 좌타 상대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야. 롯데전에 엄청 세. 박세웅, KT전의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수업만 오면 잘 던져. 얘는. 수업만 오면은.
스스리 두산 11.5 오버긴 한데 기준점이 좀 높긴 높지, 그지? 근데 저거는 오버 아니면 언더는 못 봐요, 그죠? 예, 안 보거나 오버를 보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조금 기준점이 높긴 해. 아무튼 양팀 투수들이 상대 전적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양팀 투수들이 상대 전적에서는 강점이 있고, 일단은 벤자민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개 털렸죠. 예, 그리고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실점도 조금 좀 줄어들었고 이닝도 좀 늘어났고. 근데 이제 박세웅이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상대 전적은 5승 1무 4패, 홈에선 3승 2패로 아주 박빙이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발은 서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수원에서의 박세웅, 그리고 이제 롯데 상대 또 좌타의 상대 강점이 있는 벤자민. 근데 빠따는 롯데가 좀 나, 최근 기준으로. 근데 불펜은 그래도 KT가 좀 나. 물론 이제 KT가 어제 좀 불펜을 좀 많이 썼지만. 그래서 아주 배당만큼이나 아주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벤자민이 사실 적당히만 던져준다고 하면은 불펜 싸움에서는 KT가 좀 나은 감이 있기 때문에 KT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긴 한데, 세용이도 사실 수원에서는 진짜 잘 던지거든요. 수원에서의 성적은 거의 뭐 2점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고민스러운 그런 경기고요.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경기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어제 이제 KT가 불펜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벤자민이 폼이 들쭉날쭉해서 털리면은 살벌하게 털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롯데 역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롯데 역풀 10.5 기준치에는 그래도 선발들이 조금 기대치가 있으니까 요건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벤자민이 털리면 그냥 오버 나는 겁니다. 이거는. 벤자민이 털리면은 KT가 어제 불펜도 좀 썼기 때문에 오늘 비필 라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최근 롯데 빠떼를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 저도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롯데는 크보의 소뱅이야. 소뱅만큼 잘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 어제. 그지? 자완 상대로 엄청 못 쳤는데, 최근에 소뱅 상대로 자완이 계속 나와. 10경기 하면 9경기 자완이 나와. 그 어때요? 소뱅이 요즘 자완공도 잘 친단 말이야. 근데 롯데는 어때? 롯데도 요즘 자완 상대로 잘 쳐. 자완 상대로 잘 치고요. 롯데가 자완 상대 OPS가 원래 꼴등이거든요. 지금 2계단 상승, 8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10위에서 8위까지 올라가 있어. 자완 상대 조금 적응을 했어. 근데 벤자민은 그냥 자완이 아니긴 해. 얘가 기복이 진짜 심하지만 얘가 소위 긁히는 날에는 거의 언터처블 모드긴 하거든요, 얘도. 음. 근데 얘하고 쿠에바스가 요즘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얘가 진짜 구위가 좋은 애라 가지고 약간 제구가 되는 날에는 아무리 빠따감이 좋아도 치기 힘든 투수긴 해. 다음은 기아 대 삼성인데, 형들 이거는 뭐 선발에서 미스 매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야, 그러니까 딱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야. 그러니까 기아가 힘들 때마다 기아를 구했던 거는 제임스 네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아가 힘들 때마다 기회를 구했던 거는 대투수 양현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타지마 다이키가 일본에 있다면은 기아가 힘들 때 네일이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양현종이에요. 항상 힘들 때 구해주는 건 양현종이야. 근데 나는 양현종을 진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임스 네일이 실책이 나왔을 때 멘탈 터지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투수가 맨날 그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경기를 다 터트리면 저는 그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봐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현종이 안 좋은 흐름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실책이 나왔어. 그리고 실책 거기에서 3점이 나왔거든요, 양현종이. 근데 결국에는 ኳ스를 찍어줬어. 그리고 그 경기 이겼어, 기아가. 음.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아가 요즘 엄청나게 안 좋죠. 그죠? 사실 이 똥배당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1.26 배당을 보고 이게 선발에서도 거의 미스매치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그래도 기아가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기아가 양현종일 때 연패를 안 끊으면 계속 안 좋게 갈 거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박찬호가 빠졌거든요. 박찬호가 요즘 여름막인데 이거 한번 나 이거 한번 괜찮다고 봐. 찬호가 요즘 개열막인데 찬호가 빠졌어. 물론 뭐 수비에서 조금 더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겠 텐데, 근데 찬호가 요즘 많이 끌어먹더라고. 찬호가 이거 약간 호재일 수 있어. 어. 그리고 형들 뭐 기아가 빠따감이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형들
엄상백 쿠에바스 만나는 거랑 그쵸. 엄상백 쿠에바스도 최근에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뭐 괜찮은 선발들이잖아. 근데 승민이를 만나는 거랑은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요거는 조금 근데 어차피 이게 승패 라인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죠? 이게 1마인을 찍어도 1.57이거든. 아, 메리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바 정도 한번 볼게요. 오바 정도. 근데 저는 그래도 오늘은 좀 칠 수 있다고 보고 승민이니까. 뭐 승민이가 나름 이제 제구 좋고 이제 체인지업 잘 던지고 해서 말리게 할 수 있는 소위 마이너 버전 테무에서 산 백정현 느낌이잖아요. 그래 좀 말릴 수 있는 투수긴 한데 공이 너무 느리고 예. 그리고 어쨌든 기아가 뭐 빠따를 뭐 계속 못 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승패 라인 가져가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기아 승마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딱 그거예요. 혈이 막혀 있잖아, 그지? 뭐 KT도 최근에 한번 보세요. 혈이 막혀 있는데 기아 실책에서 한번 혈이 뚫렸잖아. 근데 어떤 계기가 필요해, 그지? 이렇게 혈이 막혀 있을 때는 누가 한번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가 실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투수가 좀 호투를 해서 한번 뚫어준다든지, 뭐 그런 계기가 한번 필요한데, 그래도 오늘은 삼성이 요즘 뭐 분위기 좋고 빠따 잘 친다고는 하지만은 라팍에서 던지는 양현종도 아니잖아, 그지? 홈에서 던지는 양현종은 삼성 상대를 그래도 뭐 쏘쏘하거든요. 네, 삼성 상대 전적이 좀 안 좋긴 한데 라팍에서 좀 안 좋은 거고 홈에서는 뭐 쏘쏘하거든. 근데 사실 뭐 이거를 일마인 팅구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진짜 용자인데 이거. 이거를 일마인 팅굴 거면 차라리 나는 한화 역이나 SSG 역을 가겠다. 예, 오늘 아직 안 보내드렸고 라인업 보내고 곧 보내드릴게요. 오늘 라인업 오늘 크보랑 엮어서 가야 돼가지고 예, 오늘 약간만 조금만 기다려줘. 한 조합은 짜놨거든. 요거까지 멘트 빨리 끝내고 얼른 해드릴게. 오늘 크보랑 엮어서 가야 되니까. 자, 다음은 한화 대 키움입니다. 김기중 대 헤이수스인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일단 기중이는 뭐 요즘 좀 괜찮아요. 예, 황동화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황동화, 뭐 송영진, 김시훈 나름 요즘 롱 릴리버 또는 땜빵 선발에서 어느 정도 1인분 해준 선수고 이 선수가 작년 대비 좋아진 게 체인지업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체인지업이 좀 좋아지면서 뭐 이 선수가 약간 역스플릿 까지 가거든요. 지금 우타 상대 승부가 좋아요. 그리고 체인지업의 어떤 헛스윙 비율이나 피안타 비율도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스텝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아마 류현진한테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일단은 키움이 최근에 김혜성이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빠따를 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 도슨도 빠져 있는 데다가 어차피 상하체 분리가 좀 심한 키움이에요. 근데 지금 상체를 보면은 주영이랑 키스 성분밖에 없어. 그지? 별로 기대할 수 있는 타자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중이도 폼이 이렇게 나쁜 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헬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좀 부진하다가 최근 2경기 다시 좋아진 모습입니다. 7인 무실점, 6이닝 1실점 이렇게인데 하나 상대 3경기 모두 콜스 기록하면서 나름 좋은 모습인데 최근에 하나는 조금 다르죠. 그죠? 최근에 하나는 좀 다르고 이 선수 제가 나올 때마다 약점으로 꼽는 게 뭡니까? 우상바. 우타 상대 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기록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좌상대 피옵스가 470이니까 이거는 거의 브룩스 레일리가 생각나는 기록이거든요. 좌상대는 진짜 엄청나요. 그죠? 좌상대 피옵스가 470, 피홈런 빵, 우타자 상대는 785, 피홈런 11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470, 785, 피홈런 빵 11. 엄청나죠? 그리고 좌우상대 사사구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좌상대 9개, 우상대 사사구 32개. 엄청나게 심하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를 이끌고 있는 타자들은 누굽니까? 최은성, 노시환, 전부 우타자예요. 전부 우타자. 물론 요즘에 이제 장진혁이라든지 그리고 또 누구야? 또 누구 잘 치더라? 뭐 김인환이라든지 좋은 자타자들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선수들은 우타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헤이수스는 어떤 투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레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일리하고 아주 비슷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결국에 우타자가 나오면 어떤 승부를 많이 하냐면 몸쪽 승부를 많이 해. 이게 벤자민하고 아주 비슷해 스타일이. 바깥쪽 체인지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몸쪽 승부를 많이 하는데 그게 몸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고가 되는 거고 조금 몰리면 홈런을 맞는 거거든요. 예, 우타자 상대 올슨 피홈런 11방이니까. 예, 김태현, 안치홍.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회장님도 오신데 회장님 왔을 때 거의 진 적이 없을 거야 하나가.
나도 토지행이 다 되나 보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줄이야. 그리고 기록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김혜성만 안 나오면 나는 하나 역을 보고 싶어. 솔직히 주력으로도 가져가고 싶어. 그 정도 느낌이야. 일단은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하나가 좀 낮죠, 그죠? 예, 빠따 기대치 하나가 낮고 뭐 선발은 키움이 난데 아직 안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멘트는 여기까지 종료할게요. 일단 네.